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전일 밤에 이제 있었던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반도체주가 다시금 조금 올라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주를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올라주다가 살짝은 상승폭 줄어들었고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 다시 19만 원대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 저는 그 반도체 업황은 근본적으로 좀 네.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참 이게 딥시크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딥시크 나왔었을 적에 엔비디아 폭락했죠, 그죠? 이제 엔비디아 끝났다, 이제 폭락을 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큰일 났다, 끝났다고 폭락을 했는데 이제 무슨 분석이 났냐면은 딥시크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저가형 인공 AI 모델 개발 수요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식은 되게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이관신 낡은 제품을 이제 새 걸로 바꾸는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램 수요가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디램 수요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고 했었을 적에 호재가 되는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 수급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아까 제가 보여줬던 수급을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되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어제자 보시면은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여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1위가 SK하이닉스고요. 2위가 삼성전자예요. 되게 재밌죠?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엄청 내다 팔았거든요.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그제랑 그저께 어제랑 그제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SK하이닉스라든가 HBM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일단 종목을 분석한 데서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거든요.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가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종을 본다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 탑다운 방식으로 봤었을 적에 일단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가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컨닝을 좀 하겠는데요. 다 못 외워가지고. 자,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약 130조 투자입니다. 아마존. 자, 아마존 130조 투자. 언제? 2025년에. 자, 또 구글이죠, 구글. 구글 올해 얼마? 이 보시면은 약 98조 투자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얼마 투자냐면은 약 104조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메타 얼마? 약 한 80조 정도 이게 투자를 해야 대충 계산해봐도 이거 대충 따져도 약 410조가 넘어갑니다. 410조. 자, AI 인프라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투자죠. 410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 전력 전력 설비주들이 이제 아직도 투심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HBM도 제가 투심이 살아 있다고 보는 건데 자, 그랬었을 적에 그러면은 이거와 이제 교집합 쪽으로 또 이제 괜찮다고 신호를 주는 게 뭐냐면은 HBM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했었을 적에는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률을 보거든요. 근데 HBM은 연평균 성장률이 업계마다 다른데요. 테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70%를 보고 있고요. 언제서부터냐면 2025년서부터 시작해서 26년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HBM 연평균 성장률을 10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를 바라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게 설명하면은 아직까지 우리 그 HBM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초여름이냐, 그다음에 한낮 여름, 그러니까 땡볕이냐 아니면은 여름, 늦여름이냐. 근데 적어도 한 늦여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아직 가을로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계획이라든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HBM 쪽은 아주 뜨거운 여름 아닐지라도 가을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날씨가 너무 좋고 뜨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를 HBM 관련주에서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보고서 같은 데서는 뭐 3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HBM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고 70%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업종의 그러니까 HBM 말고 옛날에 그 뭡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가 2차전지 양극재나 음극재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엄청난 건데 이거에 비하면은 뭐 되게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평균 성장률 관점 측면에서 그다음에 기업의 민간 기업 투자 쪽에서 봤었을 적에는 아직도 HBM 시장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HBM4가 이제 2025년 6월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이제 그 루빈이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블랙에만큼 좀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HBM이라는 그런 어떤 기존의 그 주도적인 그런 그 테마의 성장성도 유효하고 요번에 또 이제 레거시 제품도 이제 재고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점은 24만 8,500원인데요. 지금 연단위 가격 조정을 거치고 또 요 근래도 지금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지금 요거를 이제 개파락 양봉이라고 그래요. 개파락 양봉. 그러니까 어제 종가 밑에서 시작했는 양봉을 개파락 양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가 매수의 유입을 말합니다. 개파락 양봉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올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누군가 저가에서 쓰라는 그런 개파락 양봉의 패턴을 보였다는 거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수급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좀 수급을 보고 좀 정리해드리면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자 0796 화면에 잠깐만 수급을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안 띄워져 있었네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SK하이닉스 3년을 많이 샀었는데,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저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에 쌍끌이 매집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레거시 반도체는 수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그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대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었고, 저기 외국인들만 조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들어왔고 오늘 살짝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빵빵한 수급이 이게 남아 있는 한 SK하이닉스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요. 다시 차트로 올라와서 좀 자세하게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이게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갖고 이제 매물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자 매물대 차트 보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에 지금 이 갇혀 있죠. 근데 여기만 넘어서면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가장 많은 매물대 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주식을 내려왔을 때 매수기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또 매집비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매집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비 하면 보면은 246%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그러니까 2월 5일서부터 이제 3월 10일까지의 세력의 총 매도 거래량은 200만 주인데 매수하는 사람은 520만 주 그냥 2배 이상 육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2월 5일서부터 3월 12일이 어디냐면요. 2월 5일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5일이 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을 적에 2월 5일. 자 여기서부터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매수한 매집비가 260% 넘었다는 건 뭐냐면요. 해당 종목에 매도를 할 생각보다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펀더멘털이라든가 글로벌 투자 현황이라든가 빅데이터 투자 현황이라든가 차트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한동안 딥시크로 덜덜 떨었던 우리 시장이었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역시 반도체의 힘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SK하이닉스 짚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요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대세다, 앞으로 좀 네네. 이끌어 갈 거다라는 소식에 전문가님이랑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액추에이터가 요즘 많이 주목받더라고요. 이게 로봇에서 좀 관절, 근육을 형성하는 장비라고 하는데 네네. 또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봇을 휴머노이드에 저기 뭐니까 꼭 필요한 거죠.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꼭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AI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AI 쪽도 이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사람처럼 일을 하려면은 이제 손가락이라든가 관절에 사람처럼 움직임을 이제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게 하이젠 RNM입니다. 하이젠 RNM인데 하이젠 RNM의 그 기존에 그 만들었던 거 뭐냐면 범용 모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여기 하이젠 RNM 3개사가 국내 시장을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하이젠 RNM이 이제 액추에이터 이쪽으로 이제 진출한 거죠. 그중에서 이제 액추에이터와 같은 개념인데 약간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이제 서버 모터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하이젠 RNM의 주가가 지금 지난해 크게 급등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로봇 테마 붐에 이뤄서 올라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모터가 이제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냐면 여기 있는 물건을 이제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아주 뭐 유리 같은 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교하게 들어서 정교하게 놔야 되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게 바로 이제 서버 모터거든요. 서버 모터를 지금 로봇 하나 만드는데 한 4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약에 이제 큰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고 했었을 적에 하이젠 RNM의 어떤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제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떻게 유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이렇게 그런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사체가 날아가다가 이제 분리가 될 때 그 분리될 때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형에도 저기 서브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우주에서 하는 어떤 작업들도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건데 거기도 다 이렇게 저기 보니까 서브 모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테마랑 그 다음에 우주 항공 테마랑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브 모터 요 하나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크게 이제 각광을 받고 크게 올라갔었죠. 일단 서브 모터는 기존 거보다는 일단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좋고 로봇의 움직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액추에이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젠 RNM이 그렇게 해서 좀 요즘 각광을 받는 이유인데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조금 봤어요. 이게 하이젠 RNM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하고 작년에 그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게 부각이 돼서 크게 올라갈까라고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좀 지분을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지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 하이젠 RNM에 보면은 상장 주식 수가 3,800만 주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상장 주식 수가 그러니까 신규 상장 3,088만 주입니다. 80만 주인데 대주주 지분 빼고 얼마?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은 얼마냐면요. 약 467만 주예요. 예. 467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잠겨 있는 한 476만 주가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참 작전하기 어떤 돈 많은 쩐주들이 참 작업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호예수니까 보호예수는 이제 1년 6개월 후에 나오니까 향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이제 하이젠 RNM 갖고 로봇이라는 테마를 입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젠 RNM이 잘 올라가는 기술력도 있지만 이런 지분 관계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하이젠 RNM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뭐 수급 현황이나 그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따라 이게
컴퓨터가 말 안 듣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하이젠 아래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이제 확대를 보면요. 어저께 이제 매집봉이 나왔죠.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실리면서 거래량이 이제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락 추세를 이렇게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주가는 좀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이 종목을 제가 몇 개월 때 계속 추적해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 화면이 지금 좀 오류가 있네요. 계속해서 2달 동안 추적을 해갔었는데 제가 이거를 한 60일선까지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60일까지 좀 기다려보자고 그랬는데 61선 부근에서 지금 이쁘게 있는 나왔고, 자, 제가 이제 3일선 안착하면 제가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일선 안착이 이런 게 이제 3일선 안착이에요. 그러니까 3일선이 우상향하고 그 위에 캔들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게 우상향, 이런 게 3일선 안착인데 어저께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제가 어저께 좀 말씀을 좀 드렸고,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됩니다. 여기 가격이 약 29,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 되고요. 여기를 손절 라인에서 지금 들어가시면은 좀 괜찮은 좀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매집비와 좀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요.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랑 메릴린치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약 38억, 약 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 2월 24일서부터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 종목을 유익 있게 보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손에 좀 매집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테마도 살아 있고, 해당 기업의 기술력도 괜찮고, 뭐 이래저래 뭐 하이젠 아레나는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하이젠 RNM이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 작업에서도 정말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은 꼭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타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한동안 이 한화만 앞에 붙으면 일찍이 다 가주는 흐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들어가 본다면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진짜 하나만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잘 될지 몰라서 정말 저도 주식했는데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요즘 진짜 하나만 붙으면 다 잘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또 하나 갖고 온 거는 이제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은 이제 하나세미텍을 이제 좀 자회사로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세미텍이 지금 SK하이닉스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생산을 위한 TC본드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제 그런 임박했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어저께 그 기사가 좀 오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전서부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뭐 차트도 괜찮고 테마도 괜찮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납품을 했다고 확정이 되면 오히려 이제 호재 소멸로 살아날 수는 있지만,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납품을 시작했으면은 하나세미텍의 또 다른 그런 매출로 찍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세미텍을 자회사로 둔 하나비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비전 차트를 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이제 30분봉 거래량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저께 실은 이제 제가 이 30분봉 거래량 보고 이제 어저께 장중에 좀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 하나비전 같은 게 보시면 지금 어저께 거래량이 뚫리면서 지금 전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지금 이제 거래량이 1시 37분인데요. 이게 나쁘지 않은 거래량으로서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비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재료는 이제 TC본드를 이제 SK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건데, 하나에서 진짜로 납품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슈팅이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 아직 그 소식이 안 나왔거든요.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호재가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빠지니까, 그때까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약간 좀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짚어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상장한 날에 종가라고 할게요. 종가 밑에서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종가 밑에 사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상장하기 위해서 미래 이익까지 다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상장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미리 땡겨다 쓴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신규 상장 위에 주가가 움직일 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신규 상장 종가 밑에 있는지 보시고 매물소화 과정을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매물소화 과정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물망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물망 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은 좀 악성 매물을 약간 좀 해소를 하고 지금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물망 위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물망 위에서 이렇게 여기 이 그물망 위에서 이렇게 3일선 이렇게 쌍바닥 저가 매수가 되는 거는 이제 상승의 공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승의 공식대로 그물망 위에서 3일선 쌍바닥 나오고 매집봉 나오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여러분들께 좀 공부할 만한 자료를 해서 갖고 왔고 그다음에 또 재료도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